우리 공군의 차기 전투기 실물 모형이 처음 공개됐다. KF-X 실물 모형은 군 당국과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가 14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개최한 서울 ADX 2019 프레스데이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2021년 시제기 제작을 목표로 개발 중인 KF-X 사업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사업이다. F-16급 이상의 국산 전투기를 국내 기술로 120대를 개발한다. 사업비 규모가 총 18조 원으로 건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 사업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제작하는 KF-X는 2021년 상반기 시제기를 완성할 예정이다. 2022년 상반기부터 시험 비행과 보완 작업 등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을 끝낼 계획이다. 서울 ADX 2019는 세계 각국의 최첨단 항공기와 방위산업 발전상을 볼 수 있는 전시회다. 올해 12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34개국에서 430개 업체가 참가했다. 첨단 기술이 융복합된 최신 항공기, 우주 및 지상 장비 등을 전시한다.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될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엔진이 인도됐다. KF-X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장비인 엔진이 공급되면서 KF-X 개발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일 업계에 따르면 GE 에비에이션은 최근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개발 중인 KF-X 항공기용 F414G200K 엔진을 인도했다. GE의 쌍발 엔진을 탑재한 KF-X의 비행 테스트는 2023년에 시작될 예정이며 개발 프로그램은 최종 2026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GE는 시제기 등을 포함해 F414G200 엔진 240개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방연구과학소가 개발 중인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인 KF-X는 오는 2022년 시제기 6대를 제작하여 2022년부터 지상 테스트 및 시험 비행을 목표로 개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2026년 개발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되는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전투기 엔진의 도입으로 개발에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KF-X 엔진 공급은 지난 2016년 경합을 통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앞서 제너럴 일렉트릭은 지난 2016년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가 장착할 엔진으로 F414G200 엔진을 제안했으며 당시 KF-X 엔진 공급 입찰에는 제너럴 일렉트릭과 유럽 엔진 제조업체 유로제트가 참가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나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G200 엔진이 대부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F414G200 엔진이 개발이 된 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들도 있었으나 현재 전세계 1750대 이상의 F414G200 엔진이 배송돼 460만 시간 이상을 비행을 수행하였으며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외에도 보잉의 FA-18이 F 슈퍼호넷과 전자전기 EA-18G 그롤러 스웨덴 사부 전투기 구립된 제임즈 39EF 인도 테자스 마크 2에 장착이 되어 안정적인 성능을 자랑해왔습니다. 기본적인 성능 스펙은 GE F414G200 엔진은 F터버너 가동 시 최대 주력이 21,500파운드에 달하며 길이와 중량은 각각 3.92m, 1,151kg으로서 KF-X는 1대당 2대의 엔진을 탑재하여 쌍발형 전투기로 제작이 됩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시제기 등을 포함해 F414G200 엔진 240개를 공급할 계획에 있으며 이것은 KF-X의 초기 계획 양산 대수인 120대분이며 2026년까지 인도가 완료될 계획으로 진행 중입니다. 항공기에 있어서 엔진은 심장이라고 불리는 만큼 중요한 부품입니다. 비행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품이며 전투기의 비행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파트인 엔진이 인도됨으로써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EFX 시제기 제작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 예상이 되며 2021년으로 예상된 6대의 시제기 제작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전력 강화, 수출, 여객기 개발 KEFX 한타 3피 노려라. 오전 6기 한국형 중형 전투기를 만들자는 KEFX 사업의 처지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럴 것 같다. 이 사업은 2001년 3월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2015년까지 국산 차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밝힌 데서 비롯됐다. 1994년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위원회는 2020에서 2050년에 공군 전력은 하이급으로 불리는 대형 전투기, 미디엄급의 중형 전투기, 로급의 소형 전투기로 구성하되 공격기로 불리는 소형 전투기와 KEFX로 일컫는 중형 전투기는 국내에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항공우주산업 개발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대통령의 선언이 있었던 만큼 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2002년 11월 합참이 국산 중형 전투기 도입을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한 것. 장기라는 꼬리표를 달았지만 무기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합참이 국산 중형 전투기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니 제작자들이 반응했다. 전투기 개발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정부는 2017에서 2021년 중형 전투기를 개발해 100에서 200대를 공군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계획을 세웠다고 무조건 이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성을 따져봐야 한다. 2003년 2월 말 출범한 노무현 정부에는 이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았다. 기획재 정부 등 돈을 배분하는 쪽이나 공군 사업에 많은 예산이 돌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다. 기획재 정부 산하 KDI가 동원돼 타당성 조사를 했고 그 결과 이 사업은 타당성 없음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국방부 산하 기관은 두 번의 타당성 조사 후 타당성 미흡이라고 판단했다. 당시의 KEFX 사업 계획은 장밋빛 일색이었기에 누가 봐도 신뢰하기 어려웠다. 공군의 입장은 어정쩡했다. 중형 전투기는 성능이 입증된 것을 해외에서 도입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주장하자니 명분이 약해 KEFX를 지지하는 모양새였다. 반복해서 퇴짜를 맞았지만 지식경제부와 공군을 대신한 국방부는 이 사업을 살려내야 했다. 항공산업발전과 자주국방이라는 명분을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말까지 10여 년간 오전 5기에 승강위를 거듭했다. 그리고 지금 6기에 나섰다. 그러나 육수생에 대한 주변 시각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KEFX가 5번을 쓰러지고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전투기와 무관한 지식경제부의 힘이 컸다. 한국은 높은 수준의 산업국가이지만 항공우주 분야는 선진국에 많이 뒤져 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는 KEFX 사업을 통해 항공우주 산업을 일으켜보겠다는 의지를 세웠다. 서방 진영에서 항공산업은 오랫동안 미국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동무대였는데 최근 캐나다와 브라질이 끼어들었다. 두 나라는 틈새 시장을 공략해 대박을 터뜨린 경우다. 미국과 유럽은 항공기 승객의 증가 추세에 발맞춰 대형 여객기 개발에 몰두했다. 그 사이에 캐나다와 브라질은 그들이 쳐다보지 않던 백인 승급 중형 여객기 개발에 집중했다. 대형 여객기는 활주로 길이가 4km 이상인 대형 공항에만 이착륙이 가능하다. 이런 규모의 공항은 대개 수천 킬로미터씩 떨어져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수천 킬로미터 반경 지역의 여객을 흡수하는 항공허브가 된다. 승객들은 거주지 근처의 작은 공항에서 중형 여객기를 타고 대형 공항으로 간 다음 대형 여객기로 갈아타고 먼 거리를 비행해 목적지 근처의 대형 허브 공항에 내린다. 거기서 다시 중형 여객기를 타고 최종 목적지에 있는 작은 공항으로 날아간다. 이런 까닭에 대형 여객기와 중형 여객기 시장은 동반 성장하게 됐다.
소형 여객기는 작은 공항을 잇는 교통편도 되니 대형 여객기보다 수요가 더 많다. 두 나라의 성공 비결은 여기에 있었다. 한국도 중형기 시장의 급성장을 예측했다. 특히 중국 시장을 주목했다.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 중국 내의 각 도시를 잇는 항공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중국을 중형기 개발 사업 파트너로 선택했다. 그런데 항공기 제작 공장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놓고 양국 간 의견 차이가 발생했다. 두 나라는 서로 자국을 고집하다 접점을 못 찾고 결별했다. 한국이 짝을 찾지 못해 허송세월하는 사이 캐나다와 브라질은 항공기 제작 클럽에 입성한 것이다. 항공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를 잃은 후 지식경제부는 KEFX 개발에 주목했다. KEFX 사업을 통해 구축한 시설과 기술을 토대로 중형기를 개발하자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그 무렵 국방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KEFX 사업에 대해 기더등이 타당성 없다고 평가한 것이 첫째 원인이었다. 둘째로는 공군의 부정적 시각을 꼽을 수 있다. 사실 전투기는 국내 개발보다는 선진국에서 개발한 것을 사오는 편이 돈도 적게 들고 성능도 보장받을 수 있다. 국내 개발은 자주 국방을 한다는 명분은 좋지만 실속에 비해 부담이 크다. 전투기는 보통 300대 이상 제작해야 수지 타산이 맞는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한국 공군이 도입할 중형 전투기는 200대를 넘기 어렵다. 제작 대수가 200대에 의하면 KEFX 가격은 치솟을 수밖에 없다. 국내 수요가 적으면 수출을 해야 하는데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KEFX를 사줄 나라가 있을 것인가. 이러니 KDI와 키더도 거듭 불가 판정을 내렸던 것이다. 그런데 오전을 한 뒤 공군이 생각을 180도 바꿔 총대를 메고 나섰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된다. 첫째는 국산 고등훈련기 T-50의 성공이다. T-50 개발을 시작한 1990년대 초만 해도 공군에서는 T-50 개발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이가 많았다. 그들은 미국산 전투기에 너무 익숙해 T-50 개발을 믿어하지 않았다. T-50 사업은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으로 봤다. 180도 생각 바꾼 공군. 우여곡절 끝에 이 사업이 시작되자 T-50을 무조건 사줘야 할 처지였던 공군은 이 항공기는 공격기 능력도 갖춰야 한다고 목표 수준을 높였다. 해볼 테면 해보라고 한 것인데 2005년부터 양산된 T-50은 이 조건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T-50은 소형 전투기의 대표 기종인 F-5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판정을 받았다. T-50의 약점은 공군 요구대로 너무 잘 만들어 값이 비싸졌다는 것뿐이었다. 그때부터 공군은 한국의 항공기 제작 기술력을 믿어도 된다고 보고 T-50 수출에 일조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게 됐다. 두 번째는 작전 수명이 도래한 노후 전투기의 퇴역이었다. KEFX 사업이 수년되던 10년 사이 이 전투기로 대체하기로 한 F-5, F-4 전투기와 A-37 공격기가 계속 도태됐다. 공군은 F-5와 F-4의 작전 수명을 연장해 사용하며 후속 기종을 기다렸지만 수명 연장에는 한계가 있었다. 공군은 운용하는 전투기 수가 줄어들자 다급하게 비상벨을 울렸다. 공군이 쓰는 전문용어 가운데 방위 충분성 전력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북한군이 선제적으로 전면 공격을 해왔을 때 한국 공군이 막아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을 뜻한다. 2000년대 이전 한국 공군이 보유한 최고의 전투기는 피스브리지 사업과 KEFP 사업으로 180대를 도입한 F-16이었다. F-16은 중형 전투기에 해당하는데 F-16이 대표 선수이던 시절 한국 공군이 판단한 방위 충분성 전력은 전투기 500여 대 보유였다. 2000년 이후 한국은 서방권에서는 최고로 꼽히는 대형 전투기 F-15K를 60대 도입했다. 대형 전투기 한 대는 중형 전투기 2에서 3대, 소형 전투기 10여 대의 역할을 한다.
F-15K를 도입하던 2005년 공군과 국방부는 공군 전력을 재편하는 중대 계획을 세웠다. 전투기의 수를 줄이는 대신 질을 높이고 비전투기인 지원 전력을 증강한다는 내용의 국방개혁 기본계획 6월 20일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서는 첨단 전투기 도입으로 질적 증강을 이룰 경우 전투기의 방위 충분성 전력을 420에서 430대로 봤다.